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매매 잘 하셨나요? 5월 둘째 주에 우리 시장 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조정이 없이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애쓰던 종합지수가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제법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2, 3주 전부터 시장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상승을 하긴 했어도 뭔가 개운하지 못한 느낌, 그런 좀 약간 찝찝한 상승이었거든요. 지수는 분명히 오르는데 뭐랄까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다고 해야 할까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없고 또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고 각계전투하듯이 개별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장세였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 자체가 워낙 최고점이다 보니까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인데 그 조정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수요일날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은 후부터 조금 시장 움직임이 이상하더니 목요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에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조정이 왔는데 금요일장 어제장에 코스닥이 오후에 하락폭을 많이 메웠어요. 장중에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는 0.5%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주식이 이제 참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등이 이게 뻥카인지 진카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에 개인들이 반등 나온다, 시장 반등 나온다, 아래 꼬리 달았다, 다음 주부터 이제 상승 가자 이렇게 따라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개미꼬식일 수도 있는 거죠. 개인들이 반등 나온다 이러고 안심하고 올라타다가 다음 주에 더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심리를 역이용하게 되는 거고 이 개인들로서는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은 개미꼬식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개인들의 심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막 1.5%, 2%막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올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죽다 살았네. 지금이라도 팔고 리스크 관리해야지. 현금화 해야지. 현금이 짱이야. 이러면서 물량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관 외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내면서 힝 털렸징 이러면서 다음 주부터 그냥 바로 쏘아서 V자 반등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놓고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거 물량 털리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더 빼버릴 수도 있고 개인들 물량을 털고서 이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현재 자리가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굉장히 차트상으로 불안한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 하락의 여력도 분명히 있는 자리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매번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지난주 영상 거의 50분 가까이 됐었죠.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종목 소개와 리뷰를 좀 분리해서 다른 영상으로 다루고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주제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하락한 이유, 두 번째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에 큰 조정이나 하락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려하던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난 거죠. 그래도 7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가 주중에 1200명대를 넘어서 1300명대까지 증가하면서 시장이 무너졌죠. 코로나 재확산의 공포다, 경기 재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악재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 하락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시장이 무너졌으니까 뭐라도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코로나로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증시의 조정이 온 진짜 이유는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이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종합지수 한번 차트를 보세요. 5월 중순부터 거의 2달 가까이를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주식이라는 게 원래 계속 오르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무엇보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조정이라는 것도 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해외 지수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확진자가 증가한 만큼 다른 나라가 확진자가 증가했냐?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증가하고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조정이 찾아올 때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조정이 왔거든요. 예를 들어 홍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렇게 확진자가 크게 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홍콩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조정이 찾아왔어요. 만약 정말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이 이번 조정의 원인이라면 다른 나라의 이번 조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홍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막 확진자가 급증을 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보다 더 센 조정이 왔거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환율입니다. 오픈 카톡방에서도 제가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확진자 수 증가보다 환율이 더 신경 쓰인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더 큰 문제긴 하지만 이 환율이 올라온 것도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작년 이제 상반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도의 환율이면 외국인들의 큰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은 되거든요. 국내 경제 상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강달러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 환율이 어느 정도는 내려와줘야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환율의 움직임도 분명히 주가와 연관이 있다라고 최근 조정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 시장의 조정은 단순히 코로나 재확산의 어떤 우려 때문이다, 확진자 수의 증가 때문이다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환율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이 너무 올라왔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시거나 또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을 걱정하시고 다 손절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실적 시즌과 실적 발표에 대한 이해와 계산을 잘하고 계셔야 합니다. 7월 7일 수요일 아침이었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고 최근에 주가는 좀 지루하게 횡보 중이지만 이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죠. 두 회사 모두 실제로 실적은 매우 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분기 이후에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액은 약 19%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53.3%나 증가하면서 12조 5천억이 나왔죠.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 LG전자는 더 대박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2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해요. 1,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조를 넘겼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65.5% 증가, 매출액은 48.4%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회사 모두 실적은 잘 나왔죠. 그런데 주가는 어떤가요? 지금부터는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삼성전자는 최근 몇 분기 동안 발표하는 실적마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9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어닝 서프라이즈급 대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들이었습니다. 최근 5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체크를 좀 해놨는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 7월 7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세로줄, 파란색 세로줄이 실적 발표였는데 작년 7월 7일 정확히 1년 전이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 2020년 10월 8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올해 1월 8일이죠.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4월 7일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7월 7일 날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다 잠정 실적 기준이긴 한데요. 실적은 다 잘 나왔어요. 모두 잘 나왔는데 주가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5분기 작년 7월부터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파란색 음봉으로 하락 마감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실적 발표 후에 분명히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때도 보시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음봉이죠.
그리고 주가가 역시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하락 전환. 그렇죠. 물론 다음에 상승하긴 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이제 이건 4분기 실적 발표인데 딱 1월달 이때만 실적 발표 후에 급등이 나오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던 때예요. 근데 사실 이때도 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좋았다고 해야 되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마지막 불꽃쇼였다는 느낌이 강하죠. 이때 아마 물린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이때를 최고점으로 주가가 거의 반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아주 잘 나왔는데 역시 주가는 음봉에 흘러내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역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다음날 그 다음날도 주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흘러내렸죠. 지금은 이제 8만원 선까지 깨지면서 역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좀 적어볼게요.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왜 이렇게 흐르는 것인가?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이후 주가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 실적 시즌이 사실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 매수했습니다. 증권 방송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 종목 다 실적이 좋을 거래요. 이래서 이제 내가 보기에도 뭔가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들고 가고 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즈아 외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급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았지 이러면서 급락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런 해석이 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재료 소멸이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적 좋을 거라고 해서 매수했더니 재료 소멸이라고 하고, 그리고 증권가 보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뭐라고 해요? 2분기 실적은 잘 나왔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공존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2분기 실적은 잘 나왔지만 3분기는 글쎄 점점점 이렇게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하죠.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어요. 정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가즈아 했는데 갑자기 급락 속았지 이러고 쭉 빠진단 말이죠. 그 기사는 이따위로 나와요.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멘탈이 나가거든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역시 들고 있어요.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서 샀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괜찮은 종목이라서 매수. 근데 주가는 계속 하락. 그래서 꽉 물려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 물려 있는 중. 역시 실적 시즌이 되었어요. 이 B라는 종목 실적이 이번 분기에도 폭망일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B 종목 이번 분기에도 실적 장담 못해.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이제 슬슬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이거 지금은 좀 버틸만 한데 마이너스 10%면 우리 다 물리는 거잖아. 이 정도는 버틸만 한데 여기서 한번 더 급락 나오면 이거 이제 복구가 힘들 것 같단 말이죠. 실적 하루 전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던져야 되나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나 아니면 내일까지 뭐 패를 한번 까봐야 되나, 여기서 더 빠지면 복구 불능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러면서 막 내적 갈등이 와요. 근데 이미 계좌에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찍혀 있거든요. 실적 깨져서 급락 나오면 이건 정말 데미지가 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 전날 눈물의 손절, 그래 다음에 10% 먹으면 되지 이러고 실적 발표 날이 되었어요. 근데 실적이 어떻게 나와요? 망함.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적 발표가 이렇게 정말 안 나와요. 속으로 사람 심리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더 내려갔으면 하는 뭔가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이게 좀 약간 못된 마음인데 더 내려가면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돼요. 실적이 안 나오길 은근히 바라게 되는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습니다. 실적을 살짝 봤어요. 근데 실적이 정말 안 나왔어요. 아 됐다. 어제 팔길 잘했다. 다행이다. 나는 손실을 최소화했어. 잘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에이 이거 개미 꼬시기일 거야. 설마 더 올라가겠어? 막 올라요. 급등까지 나옵니다.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어이가 없어 뉴스를 찾아보니까 뉴스가 뭐라고 해요? 악재 해소. 이제 남은 것은 고공행진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어이가 없죠. 나는 털린 거죠.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이럴 때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해석이라는 게 정말 이현령 비현령이란 말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게 정말 어려워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하락하는가 하는 반면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과정이 학습이 되어서 경험으로 쌓이다 보면 이젠 안 속아 하고 역배팅 하다가 또 언제는 또 정직하게 뉴스 그대로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실적이 좀 어렵습니다. 이 발표 시즌이 되면 멘탈 관리가 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생겨요. 저도 이 실적 때문에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실적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최근에 실적 믿고 매수했다가 망한 케이스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이번 실적 시즌에 저처럼 망하는 일 없도록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네오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네오셈 제가 굉장히 좋게 본 종목이에요. 반도체 섹터의 종목인데 이 종목 실제로 보면 저평가라는 뉴스도 나왔던 종목입니다. 한번 좀 볼까요? 이런 데 보시면 네오셈을 검색해 볼게요. 네오셈을 검색해 보시면 뉴스 공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실적 개선 저평가주 FNF, 데브시스터스, 네오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언제 뉴스냐면 2월 13일 뉴스예요. 그럼 2월 13일에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어디냐? 2월 13일 이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평가 리포트 나오고 나서 주가 급락하죠.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제가 언제 매수를 했냐면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근데 실적 발표가 언제 나왔냐면 딱 뭔가 느낌이 오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5월 15일, 16일, 17일 요때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거의 뭐 주가가 박살이 났죠. 이때 마이너스 7%까지 빠졌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하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종목 주가가 안 올랐을 때 저평가 종목인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봤고 지금도 좋게 보고 있는데 실적이 한번 깨지면서 지금도 뭐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목이 더 E&D입니다. E&D 같은 종목도 보시면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했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실제로 이 영상에서도 몇 번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딱 보면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때 실적이 깨져서 이때도 약 마이너스 4% 정도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거 주말에 실적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보시면 E&D 대표는 아니고 회사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실적이 깨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쿼터, 그러니까 1분기 매출액 75억 원, 일시적 매출 감소다. 실적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매출이 지연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1, 4분기 매출부터 2,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적 상승 기대감이 높다. E&D 관계자가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적을 믿고 또는 향후 기대감을 보고 산 건데 실적이 박살이 나니까 주가는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역시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네오셈과 E&D를 좋게 보기 때문에 매매할 의향은 있는데 살짝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이러다가 2분기도 실적 깨지면 그땐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실적이 다음엔 잘 나올 거야. 1분기 때는 사정이 있었어. 믿어줘. 2분기 때는 잘 나올 거야. 이러다 양치기 소년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 2019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식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5G 섹터가 대박이었습니다. 2019년은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장이었거든요. 주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때 굉장히 좀 하락이 심했던 장이었는데 5G 섹터는 공군비행 이게 왜 그랬냐면 이 5G 섹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어요. 당시에 뭐 KMW 또 뭐 있죠? OE 솔루션 서지 시스템 HFR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솔리드 뒤늦게 에이스테크 같은 것도 있었고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쿼스 그 다음에 뭐 RF텍 FR텍
그럼 또 뭐가 있었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뭐 대한광통신도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당시에 뭐 PPI라든지 뭐 윈스, 텔코웨어, 5G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위에 두 줄은 제가 다 실제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매를 제가 했었어요. 예. 근데 이 5G 섹터가 갑자기 무너졌죠. KMW가 당시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올라갔어요. 하나금투의 그 김홍모 매니저가 거의 5G 전도사처럼 5G는 대박이다, 계속 간다라고 했는데 이 5G 섹터가 2019년 고공비행을 마지막으로 하락기를 걷다가 요즘 다시 올라오고 꿈틀꿈틀하고 있죠. 그 왜 그랬냐면 좀 볼게요. 이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줘야 하는 종목들인데 실적을 보시면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 보시면 실적을 한번 보세요. 2020년에 쭉 올라가다가 박살이 나죠.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하는 실적 박살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이 잘 안 되니까 시장이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 실적이 잘 나온다, 잘 나온다, 다음엔 진짜 잘 나온다 하다가 계속 안 나오게 되니까 실적이 연속적으로 깨지는 종목들은 시장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네오셈이나 E&D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한번 실적이 깨지면 다음 분기 때는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제가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실적 믿고 매수했다가 또 때려 맞은 종목이 조금 과거로 올라가면 에코마케팅 같은 종목이 있어요. 에코마케팅, 인터넷 광고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도 실적이 굉장히 뭐 좋다, 대박이다,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보니까 뭐 실적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크게 때려 맞았죠. 근데 이때는 다행히 제가 뭐 비중이 크진 않아서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때도 이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적이 완전히 박살나고 막 엄청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렇게 잘 나와서 안 된다, 더 잘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22% 가까이 하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억울했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게 저는 이제 뉴트리, 이거 종목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2019년 5월,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이때요, 이때 딱 벌써 느낌이 오시죠? 굉장한 이 장대 음봉.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건기식이 이제 뭐 노바렉스라든지 콜마 BNH라든지 뭐 뉴트리라든지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기대감에 매수를 했는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예상보단 별론데 막 이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25% 거의 하한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때려 맞으면 멘탈이 나가죠. 실적 좋을 줄 알고 사는데 실적이 박살이야. 배신감도 들고 멘탈이 나갑니다. 저 이거 때려 맞고 이틀 뒤인가에 손절했어요. 이틀 뒤인가에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뭐 그 뒤로 쳐다도 안 봤죠.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픈 종목들인데 여러분들도 이 실적 시즌에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 경험상 실적 시즌에 체크해야 될 것 한 3가지 정도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움직임을 잘 체크하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실적 발표가 15일로 잡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종목이 주가가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급등도 한번 나오고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정작 실적이 잘 나와도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선반영이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뭐 기대감 소멸, 재료감 소멸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실적 발표 전에 비중을 덜든지 또는 아예 그냥 매도하고 쳐다보지도 않든지 해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종목의 업황을 꼭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예를 들어 뭐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업황이 있을 거예요. 그 산업의 분위기를 체크하는 것이죠. 최근 저의 아픈 손가락인 이 반도체를 보면 제가 매수한 반도체 종목들 정말 실적은 다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안 가요.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막 하락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져오면서 차트도 다 깨졌어요. 섹터 전체 분위기가 안 좋은 영향이 큰 거죠. 실적이 좋아도 리포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좋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까? 다음 분기에도 다음 시기에도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을까? 미지수다, 뭐 불안감이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의 섹터 분위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데 설레발은 필패다라는 거예요. 기대감 낮추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뭐 네오셈, E&D
뭐 뉴트리나 에코마케팅 제가 엄청 기대했거든요. 아, 대박이다 막. 아, 이거 진짜 좋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식에서 설레발 쳐서 좋은 결과 나온 경험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뉴스라든지 뭐 증권방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 좋다 적극 추천한다 이런 종목들 각종 뭐 매체에서 추천하는 종목들 좋은 결과 나온 거 거의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한참 오른 다음에 거봐 내가 이거 추천했지 뭐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추천한 게 좋은 결과 나온 건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번 이런 실적 시즌에는 이 종목 실적 대박이래 하면서 막 기대감에 부풀면서 이 종목 대박 치면 내가 뭐 살까 차를 바꿀까 막 이러면서 설레발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너무 큰 기대감이나 욕심은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기다리시는 게 멘탈 관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그냥 좀 한탕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바꿔보겠다 한 방으로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실적 시즌에는 멘탈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크게 당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잘 체크해 보시면서 실적 시즌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인데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고 마칠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조정을 받는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한 우려 때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유야 어찌됐든 조정이 제법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그 염불리, 염승환 이번에 이사 되셨더라고요.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께서 코스피가 올해 안에 최소 3,600에서 최대 4,1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정밀한 계산이나 분석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단순 PER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과연 코스피가 하반기에 정말 그렇게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뭐 사람마다 보는 기준은 다르겠죠. 제가 벤더는 다르겠지만 저 또한 역시 시장의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뭐 증권 전문가도 아니고 굉장한 고수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시장의 우상향을 예측하고 있어요. 저는 뭐 몇 개월 전부터 방송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시장은 더 갈 거다, 더 갈 거다, 인버스, 겉버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역시 최소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더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후의 상황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보통 대선 직후에는 뭔가 기대감, 새로운 출발, 뭐 희망 이런 이슈를 붙이면서 시장이 분위기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시장의 조정이 찾아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첫 번째는 존버하는 겁니다. 시장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버티는 거죠. 악착같이 버티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본전은 주겠지 이런 편안한 마인드로 존중을 하면서 버티는 것. 두 번째는 일단 자르고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 확진자 1,500명이래, 뭐 정은경 총장이 뭐 2,000명 넘어간대 이런 생각이면 각종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일단 자르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 종합지수가 참 알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코스피는 정확히 60일선에 안착을 했고 목요일에 이제 21일선을 깨고 내려왔고 금요일에는 60일선에 안착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건데 지난 5월 조정의 저점도 딱 61선 터치한 뒤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기서 방향을 못 돌리면 이제 121선 터치하러 가는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코스닥은 상황이 좀 더 애매하죠.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차트가 더 좀 이렇게 좀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코스닥은 원래 오를 때나 내릴 때는 코스피보다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차트가 지금 아주 애매한 차트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은 하방으로 더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좀 불안함이 들기도 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버티든지 자르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일단 월요일에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미장이 아주 좋게 끝났거든요. 다우가 1.3%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다우랑 S&P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미국 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보통 이제 검사를 많이 안 하잖아요. 평일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진 않고 주말 좀 주말에는 좀 확진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일단 시초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현재 자리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저는 분명히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조정이 나와도 그 조정이 막 길지는 않겠지만 저는 시장이 계속 우상향한다고 본다고 했잖아요. 일시적인 조정이겠지만 분명히 지금 자리는 월요일 반등 이후에 하루 이틀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시장에 이렇게 일시적인 조정이 찾아올 때 어설프게 시장의 저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개인이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주식의 신도 그렇게 못 맞추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가야 한다라고 했죠. 우상향이면 우상향, 이제 시세 끝,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가야 하는데 저는 일시적인 조정이 와도 앞으로 우상향을 보기 때문에 버티는 쪽에 가깝다, 버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다 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조금 애매한 종목들이 있죠. 장기간 엉뚱한 테마로 들어갔다가 강제 장투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왔을 때 일부는 좀 이런 기회에 좀 털고 비중을 줄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매매를 너무 좀 장난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질렀다가 세 종목 정도 지금 세게 물려 있거든요. 거의 마이너스 막 9%, 막 10% 이렇게 물려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게 고민입니다. 이거 너무 장난으로 매매하다가 마음 같아서 막 손절을 하고 싶긴 한데 일단 월요일 반등은 좀 지켜보고 손절을 할지 아니면 더 들고 갈지를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해요. 이런 어설픈 종목들 또는 확신 없이 들어간 종목들은 또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 종목들은 자르고 가는 게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매도한 예수금으로 실적 좋고 튼튼한 종목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내 종목 중에 이 종목은 진짜 좋은데 억울하게 하락했다는 종목들에 물을 탄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월요일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직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 모양을 봐도 그렇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환율을 봐도 그렇고 코로나 증가 추세가 확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 반등 이후에 추가 조정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종목 다 던지지 말고 실적 좋고 튼튼한 종목이라면 들고 가는 게 맞고, 그 외에 어설픈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든지 좀 털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월요일의 분위기를 봐서 자를 건 자르고 가려고 지금 계산 중이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내가 수익을 잘 내면 내가 뭔가 주식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주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고 증권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장이 하락장이 오거나 조정이 찾아오면 막 짜증이 나죠. 미국장에 비해 우리나라 시장은 뭔가 거지 같고 괜히 막 공매도 탓 같고 괜히 막 세력들 탓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한 달 넘게 내내 올랐던 건 생각 안 하고 딱 2, 3일 내렸다고 막 나라 망한 것처럼 시장 무너진 것처럼 말을 하고는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오래 하시려면 멘탈 관리 잘하고 이런 장에 얼마나 대응을 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식하다 보면 이런 조정은 셀 수도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짜증내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조정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저도 장 좋을 땐 수익 잘 내다가 이렇게 조정 오면 심하게 때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수익을 내도 제가 잘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시장에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의 경우는 시장에 도움이 없으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거 잘 보면서 시장이 주는 수익에 감사하면서 그냥 그거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 비우고 주식하시다 보면 수익도 차곡차곡 쌓이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조금은 더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좀 굉장히 좀 나이에 비해 오래 한 편이거든요.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또 조금씩 주는 수익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조정 때문에 힘이 드신 분들 많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내 포트의 종목들 점검도 한번 해보시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 이제 초복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언급은 다른 영상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